이번에 분석할 경기는 8월 28일 늦은 저녁부터 진행하는 UEL 유로파리그 해외 축구 경기입니다. 토방에서 여러분의 머리를 식혀드리기 위해 준비한 분석입니다. 배당 흐름 및 변경되는 이슈에 대해서 최종 조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으실 수 있는 스포츠 카페에 입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포츠 카페 입장은 영상의 댓글을 클릭하시면 손쉽게 가입 권유 없이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쿱스와 미트윌란입니다. 쿱스는 최근 리그와 플레이오프에서 상위권 팀들과 겨루는 과정에서 수비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미트윌란과의 플레이오프 1차전 원정에서 0대4로 대패하며 강한 압박과 세트피스 수비에서 연속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리그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하며 8득점 9실점, 공수 전환에서 기복이 큰 편입니다.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미드필더 라인에서 요니 카우코가 인도에서 영입돼 중원 조직력 강화와 패싱 게임에 힘을 실으려는 노력이 눈에 띕니다. 반면 기존 중심 자원 중 토니 코레마이넨의 은퇴가 공식적으로 확인됐고 전체적으로 국내 자원 중심의 스쿼드는 전력을 유지하는 의도를 보입니다. 최근 부상 소식에서는 미드필더 파하나넨이 경미한 발목 부상을 입었으나 빠르게 복귀해 정상적으로 출전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격수 펜나넨 역시 최근 부상 복귀 후 교체 멤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감독은 4-2-3-1 전형 아래 후반부 공격 카드 교체가 빠른 편이며 무게가 믿는 수비보다는 적극적인 공격 전환에 비중을 둔 운영 방침이 엿보입니다. 홈에서 강풍과 소나기 예보로 잔디 상태는 양호하나 바람의 영향으로 킥과 롱볼의 정확도 저하가 예상되어 수비의 집중력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명확한 상황입니다. 미트윌란은 올 시즌 본머스에서 새로 영입한 필립 빌링을 통해 미드필더 라인을 크게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빌링은 박스2박스의 움직임과 중거리 슛 능력까지 겸비해 새 중원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최근 공식 첫 출전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패스 연결력을 과시했습니다. 퇴단 자원으로는 베슬라프 카들레츠가 명단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공격진과 스쿼드는 그대로 유지돼 전력 변동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미트윌란은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로 13득점 7실점의 성적을 기록했고 특히 프랑클리노와 오소리오의 투톱 조합이 빠른 공격 전개와 득점력에서 눈에 띕니다. 중원 자원 우스만 디아오는 발 골절 부상으로 10월 말까지 출전 불가가 확정되어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결장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빌링 등의 로테이션으로 이 공백을 커버하며 전술적으로 4-4-2에서 4-3-3으로의 변형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교체는 경기당 평균 3명가량, 후반 80분 이후 체력 로테이션을 강화해 원정에서도 상대적으로 신선한 스쿼드를 유지합니다. 쿱스와 첫 맞대결에서 세트피스 2골을 비롯해 압박 전개로 주도권을 쥐었고 실질적인 전력차가 명확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쿱스는 수비 집중도와 강풍 변수, 최근 복귀 자원의 컨디션에 희망을 걸 수 있지만 경기력 지표상 득점력이 미트윌란을 따라가기엔 부족합니다. 플레이오프 최근 10경기 점수차 분포 또한 미트윌란의 원정 승리와 저득점 흐름을 뒷받침합니다. 이 모든 점을 종합하면 미트윌란이 원정에서 공격과 중원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미트윌란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시그마와 말메입니다. 시그마는 이번 2차전에서 홈의 2점을 기반으로 반전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팀 내 핵심 자원 중 최근 미체조와 티자니, 두미트레스쿠가 임대 복귀 및 영입을 통해 전력에 추가적인 힘을 불어넣었고 공격과 중원의 재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6경기 리그 성적은 3승 2무 1패로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럽 대회 기준 최근 홈 6경기에서 3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비와 함께 11득점 3실점으로 비교적 강한 홈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FC 질린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으며 1차전 말메 원정에선 0대3으로 완패, 직후 흐라데츠 크랄로베를 상대로는 0대1로 패해 흐름이 좋지 않은 모습도 있지만 티자니의 복귀 이후 득점력이 보강된 점은 긍정적입니다. 중원 미체즈의 임대 영입 역시 팀 내 창의성과 활동량 측면에서 빠른 적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상으로 인한 결장자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전력 누수는 적은 상황입니다. 홈에서 2승 1무로 강한 면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경기 기록에서 볼 때 경기마다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메는 1차전을 3대0으로 완파하면서 원정에서 압도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영입된 하크 사바노비치가 1차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투입 즉시 주득점원으로 부상했고 존센 역시 페널티 득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앙헬스키가 최근 교체 출전의 득점에도 성공하며 공격진의 로테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즌 총 득점은 33골로 21경기 중 득점력과 실점 17점, 8의 클린시트 기록을 통해 견고한 수비와 함께 효율적인 공격 전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전 공격수 보테임은 다리 골절로 장기 이탈 중이고 주전 골키퍼 달린과 중원에서 무콜리 역시 십자인대 부상으로 결장 확정입니다. 브란틀린드 역시 두부 외상으로 제외되어 수비진과 골키퍼진의 깊이가 낮아진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3경기에서 할름스타드 4대0 승, 시그마 3대0 승, 이프케 예테보리와의 0대0 무승부 등 흐름 자체는 완만하면서도 패배 없는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팀 전체의 공격 점유율, 압박 성공률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경기력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체력 면에서도 양팀 모두 최근 일정보다는 부담이 적은 편이라 경기 내내 강한 전개와 집중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다양한 변수와 최근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시그마의 단기 반격 가능성은 분명 존재하지만 하크사바노비치와 존센의 결정력, 앙헬스키의 최근 득점 행진을 감안할 때 말메의 좁은 점수차 승리가 예상됩니다. 말메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삼순스포르와 파나시나이코스입니다. 삼순스포르는 최근 리그에서 연승을 이어가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이번 유로파리그 예선 2차전에서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 삼순스포르는 홈 관중 효과와 강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핵심 선수들의 결장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아놀드 무사바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하게 되었으며 수비진의 에르한 예겐, 미드필드의 아이타친 파자르는 각각 자격 문제와 부상으로 2차전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기존 역습 전개와 측면 돌파가 평소보다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이적 시장에서는 켈레치 이에아나초의 영입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아직 출전 가능 여부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삼순스포르는 기존 주전 유출이 없었기에 전체적인 팀 조직력에는 큰 변화가 없고 내실 있는 선수단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나시나이코스는 1차전에서 삼순스포르를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거두며 전술적 우위와 실질적 경기력에서 앞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공식 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1차전 데이터에서 점유율, 슈팅, 패스 성공률 모두 삼순스포르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파리 생제르맹 소속이었던 중앙 미드필더 레나토 산체스의 영입입니다. 산체스가 합류함으로써 미드필드에서의 빌드업, 공수 전환, 중거리 패스 분배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최근 경기에서 확인된 강한 전방 압박 및 중원 장악력에 큰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다만 1차전 결장했던 주전 왼쪽 풀백 키리아코플로스가 이번 경기에서도 결장하게 되면서 좌측 수비 불안이 여전한 약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양한 포지션에 8명의 선수를 추가 영입했지만 실제 임팩트는 산체스 한 명에 국한됩니다. 전술적 구상은 루이 비토리아 감독이 중심이 되어 전방 압박과 빠른 빌드업을 꾀하고 있으며 최근 8경기에서 단 한 번만 패한 안정적인 운영을 자랑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대결은 양팀 모두 득점력을 갖추고 있어 경기 초반에는 신중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고 후반에는 여러 번 오픈 플레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전 맞대결 결과와 현재 상태를 모두 고려하면 두 팀의 전력차는 크지 않으며 홈과 원정 분포에서 서로 강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결국 결정적인 승부처는 미드필드의 장악력과 측면 수비 약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경기 내내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득점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분석법이 있고 다양한 루틴이 존재합니다. 배당을 분석하는 사람, 결장자를 분석하는 사람, 그날의 팀의 컨디션을 분석하는 사람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 카페에서는 모든 분들의 분석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가입 권유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입장 가능하며 분석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토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의 분석 자료와 조합픽을 확인하며 하는 것이 적중에 있어서 더욱 유리합니다. 여러분들도 혼자 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 카페의 입장에서 정보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영어를 클릭하시면 분석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루도고레츠와 스캔디아입니다. 루도고레츠는 이번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을 앞두고 최근 1차전을 포함한 공식 경기에서 최정의 라인업을 꾸준히 가동했습니다.
팀의 중원과 측면 보강을 위해 최근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메토디 스테파노프, 야쿠브 피오트로프스키, 아귀부 카마라 등 중앙 미드필더와 윙어 자원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시즌 주요 주전들과 백업진 일부가 팀을 떠나는 변화는 있었으나 공식 엔트리 및 유로파 출전 명단 기준으로는 핵심 자원의 이탈로 인한 전력 약화는 감지되지 않습니다. 루도고레츠는 최근 6경기 공식 대회에서 2승 3무 1패를 기록하는 등 연패 없는 흐름과 함께 홈 경기에서는 3경기 연속 무패, 평균 실점 1골 미만으로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줍니다. 볼 점유율을 중심으로 펼치는 공격적인 전개와 좌우 측면 활용 그리고 컷백과 전진 패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전술이 특징적입니다. 기대 득점 지표 역시 경기당 0.58로 득점력보다는 실점을 최소화하는 팀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수비 라인의 높이와 적극성이 상대의 역습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합니다. 전력적으로 전방과 중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상대 문전에서 창의적인 공격 장면을 종종 연출합니다. 스캔디아는 최근 로스터 변동 없이 핵심 멤버를 온전히 유지하며 조직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페라트 라마니 골키퍼가 연속 출전하면서 역시 수비 안정감의 중심을 확고히 잡았습니다. 이적 시장에서는 두드러진 방출 없이 기존 선수단이 그대로 유지돼 전술적 변화보다 멤버 간 특유의 호흡과 잦은 교체 없는 운영이 부각됩니다. 플레이오프 1차전을 포함 공식 경기에서의 출전 기록을 보면 스캔디아 선수들은 피로 누적이 크지 않으며 핵심 자원 부상 혹은 결장 이슈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기 운영 면에서 스캔대자는 역습과 세트플레이 집중형 전개를 주로 구사하며 상대가 높은 수비 라인을 형성할 경우 중원에서의 빠른 볼 탈취와 전진 패스가 효율적입니다. 실제 6경기 최근 공식 대회 전적도 루도고레츠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2득점, 1실점을 기록했습니다. 팀 스탯인 기대 득점 역시 매경기 0.6대로 실리적인 축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비 집중력, 순간 집중 역량이 빛나는 상황에선 상대 압박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경기 후반에는 빠른 역습이나 측면 침투를 통해 추가적인 득점 기회를 창출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루도고레츠는 홈에서의 분위기, 중원에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의 창의성이 경기 전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상대 진영에서 결정력을 써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캔디아 또한 전통적으로 강한 수비를 바탕으로 단일 기회에 집중도를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최종전은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며 이는 대회 공식 기록의 점수 분포, 최근의 득실점 흐름, 로스터 변동 상황 등을 모두 반영한 분석 결과입니다. 루도고레츠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5번째 경기는 디나모 키이우와 마카비입니다. 디나모 키이우는 이번 유로파 플레이오프 2차전을 위해 핵심 선수들의 정상 컨디션을 유지하며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최근 1차전에서 공격수 볼로신이 득점을 올리며 팀 내에서 뛰어난 활약을 이어가고 있고 시칸과 시로타 등 주전 미드필더와 수비수 또한 부상 없이 건강하게 출전 준비를 마쳐 경기력 약화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와 이적 시장 동향, 최신 소집 명단까지 꼼꼼하게 점검한 결과 이번 2차전에서도 동일한 핵심 라인업이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유럽 내 수준급 보강 없이 기존 스쿼드를 중심으로 전력을 유지하면서 볼로신의 중심 기용에 힘을 실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리그 일정이 없어 7일간의 충분한 휴식을 확보한 점은 체력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디나모 키이우는 박스한 집중력과 빠른 역습을 강점으로 중립구장에서 원활한 경기 운영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해왔습니다. 마카비 텔아비브는 1차전에서 페레츠가 2골, 예헤즈켈이 1골을 넣으며 공격진의 생산력이 돋보였습니다. 두 선수 모두 최근 소집 명단에서 부상 결장 없이 건재함을 확인했으며 주축 자원 이탈은 따로 없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센터백 아미르 베렐 영입으로 수비 기동력이 추가되고 1차전 멤버의 전원이 건강하게 출전함으로써 조직력 유지에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 리그 일정상 특별한 피로 누적 이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카비는 전방에서 페레츠와 예헤즈켈 중심의 조합으로 측면 돌파와 중앙 침투 전술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후방 빌드업의 안정감과 측면에서의 활발한 돌파는 1차전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했고 베레를 중심으로 한 수비 보강 효과가 더욱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패스 성공률 역시 높아진 팀 전체의 빌드업 전환 능력, 득점 기대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립구장이라는 점은 체력적 불리함을 초래하지 않으며 마카비는 조직력과 컨디션 모두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며 경기를 맞이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중립구장에서 치러지는 만큼 두 팀 모두 홈 어드밴티지의 활용은 거의 불가능하며 양팀 주축 라인업 모두 정상 출전으로 경기력 저하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 이적 시장, 체력, 최근 득점력, 라인업 등
최신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석할 때 마카비 텔아비브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영보이스와 슬로반입니다. 영보이스는 이번 2차전을 앞두고 핵심 자원 부상이나 결장 없이 정상 명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식 홈페이지 및 유로파 발표 기준으로 주전 선수단과 실제 경기 출전 명단이 완전히 일치했으며 이적 시장에서도 대형 외부 영입 없이 기존 스쿼드를 유지해 팀 내 조직력이 한층 안정감을 얻은 상태입니다. 다만 8월 중순 AC밀란으로 자카리 아테카메가 이적해 수비진에 약간의 공백이 생겼으나 기존 자원들의 스위칭과 커버 능력으로 약점 노출 없이 정상 전력을 끌어올렸습니다. 홈구장에서의 경기력이 매우 강하며 최근 맞대결에서 평균 2.4득점과 5경기 4승으로 압도적인 우위가 이어져 전반적으로 높은 기대를 받습니다. 1차전에서도 베디아의 결승골로 승리를 챙겼고 팀 전체가 조직적인 빌드업과 넓은 측면 활용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본 전술은 4-2-3-1 변형을 유지해 수비 안정화와 중원 장악력을 동시에 살렸습니다. 슬로바는 최근 몇 차례 이적 시장 움직임이 활발했는데 체코와 슬로바키아 리그에서 젊은 선수들을 다수 영입해 주축층의 신선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골키퍼 이반 크라이치리크와 미드필더 아폴라비, 공격수 마세까지 신규 영입 자원들이 고민 없이 경기에 나서고 있을 정도로 내부 경쟁이 치열합니다. 공식적으로 이적 시장 종료일까지 핵심 주전 외부 이탈은 발생하지 않았고 기본 4-3-3 또는 4-2-3-1 전형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식 경기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로 흐름이 매우 좋지 않으며 유로파리그 1차전에서도 영보이스에 밀려 전술적으로 불안감이 노출되었습니다. 슈팅 정확도는 약 29%로 상대에 비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구장이 인조잔디인 영보이스에 비해 슬로바는 천연잔디에 익숙한 선수들이 많아 적응에 추가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경기 당일 날씨와 잔디 환경, 외부 요인 등의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 데이터와 점수차 분포, 실제 경기력 흐름을 종합하면 영보이스의 완성도, 이적 시장의 네트워크 변화, 안정된 라인업과 경기장 적응력 모두 슬로반에 큰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보이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위트레흐트와 지린니스키입니다. 위트레흐트는 최근 리그와 유로파리그에서 압도적인 전력을 기반으로 안정감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식 5경기에서 4승 1패, 13득점 4실점으로 득실 마진에서 크게 앞서 있으며 홈에서는 4연승을 기록하며 강력한 홈 퍼포먼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 원정 경기에서도 지린스키를 2대0으로 제압, 슈팅 수와 기대 득점, 전방 압박 등 세부 지표 모두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공수 밸런스의 핵심 자원인 수피앙 엘카로아니의 영입 이후 좌측 수비뿐 아니라 후방 빌드업에서도 크게 안정감을 더했습니다. 최근 공식 명단에 따르면 위트레흐트는 1군 주요 스쿼드 전원 정상 출전 가능하며 부상이나 징계로 인한 결장자는 없습니다. 즉, 모든 주축 선수가 정상적으로 출전하며 경기력에 제한을 주는 요인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린스키는 직전 라운드와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 3득점 6실점으로 득점력과 수비력 모두에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최근 3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치는 등 공격에서의 효과적인 마무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감독 역시 공식 석상에서 풀 스쿼드 유지를 언급하였지만 전력 면에서는 위트레흐트와의 격차를 메우기 쉽지 않습니다. 라인업 전체에 눈에 띄는 변화나 부상자는 없는 상태지만 전방 압박이나 패스 성공률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며 결정적인 순간마다 마무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적 시장에서도 주전급 자원의 합류나 이탈이 없었고 리빌딩 혹은 조직력 강화에 대한 특별한 소식 역시 없기 때문에 기존 스쿼드만으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종합적으로 볼 때 위트레흐트가 전체적인 전력과 최근 폼, 조직력 모든 면에서 앞서는 경기로 이변 가능성 그리 크지 않다고 예상됩니다. 수비 조직력 강화와 공격의 순발력을 앞세운 정확한 라인업 운영이 승리의 결정적인 단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지린스키의 원정 경쟁력 부진 역시 홈팀의 우위에 힘을 실어줍니다. 위트레흐트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브라가와 링컬레드입니다. 브라가는 이번 경기에서도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주전급 선수들의 결장 없이 풀라인업을 꾸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최근 AVS전에서는 프란 나바로와 가브리 마르티네스가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복귀하여 벤치의 뎁스가 한층 두터워졌습니다. 브라가는 프란 나바로, 아민 엘 우아자니, 조앙 모우티뉴, 가브리 마르티네스 등
주요 영입 선수들이 즉시 전력으로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팀 내 부상 변동 역시 특별히 일어난 바가 없기 때문에 공격 전개와 스쿼드 운용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브라가의 기대 득점은 2.31로 유지되고 있고 슈팅 시도 21회, 점유율 76%에 달하는 압도적인 수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풀백 레오나르도 렐루의 크로스 정확도 역시 팀의 공격 전술에 탄력을 부여합니다. 특히 본 경기에서 브라가가 홈이라면 공격의 중심축으로 활약하는 자라자르, 프란 나바로, 파우 빅토르, 조앙 모우티뉴 그리고 레오나르도 렐루가 전방위적으로 득점 혹은 찬스 메이킹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링컨 레드의 최근 경기력은 브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유럽 예선 내내 큰 부상 변동 없이 풀스쿼드를 유지했지만 중원 핵심 자원인 조앙 치폴리나와 TJ 대 바르가 경미한 컨디션 저하를 보이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합니다. 공식 결장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체력적 변수와 최근 연속된 경기 일정 속에서 경기 집중력과 수비 집중력이 저하되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기대 득점이 0.38, 패스 성공률 76% 미만, 슈팅 및 득점력 모두 저조하며 브라가와의 격차가 현저히 드러납니다. 수비라인의 이선 브리토, 치폴리나는 지역 방어에는 노련함을 보이지만 빠른 템포의 경기에서는 반복적으로 공간을 내주는 경향을 보여왔고 공격에서는 TJ 대 바르, 페르난데스 등이 연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적 시장에서는 TJ 대 바르, 이선 브리토가 팀 전력에 즉각 투입되어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으나 유럽 무대의 경험과 기량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의 링컨은 최근 10경기 1승 2무 7패로 성적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실질적인 전력 차이와 맞대결 데이터, 홈과 원정 승률, 최근 경기 흐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경우 이번 경기 역시 브라가의 일방적 흐름과 주도권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핵심 자원들은 충분히 주목받을 것입니다. 브라가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비슷하다면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내일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분명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시작 전에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가입하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영상을 찾아보신 뒤에 해당 영상 등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